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네꼬마님.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누리님. 자, 이제 예, 동네꼬마님의 현실공포 이야기로 네.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끄집어 내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솔직히 대부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요즘 경기도 어렵고, 아이고, 뭐 좋은 일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저보다 이제 형님이신데, 아, 요즘 뭐 좀 쓸만한 일 없습니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우연찮게 이 이야기를 던져서 저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야기는 대략 시작점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2003년도 당시에 이분 나이가 27살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어설픈 비행청소년이었대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어설프게 그 안에서 이제 공부 안 하고 껄렁껄렁한 패거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모님이 어떻게든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은 따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갈 수 있는 아무 대학교나 그냥 진학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큰 관심 없이 학교 생활 하다가 뭐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 놈들이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니까는 나도 알바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로 알바를 하는데 술집, 그것도 대학로 술집은 진짜로 아사리판이잖아요. 그냥 거기가 술 먹고 좀 혈기왕성하신 분들이 가득하니까 두 테이블이 서로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는데 이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늘 그랬으니까. 똘비가 이제 가가지고 말린 거예요. 아이고 왜들 싸우시냐고. 말리면서 자기는 나이가 27인데 딱 봐도 20살, 21살로 보이는 친구들인데 똘비 이분이 넉살도 좋아가지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데도 형님 아이고 왜 그러셔요 형님 하면서 말린 거예요. 양쪽을. 네. 양쪽을 이제 말리고 이제 수습을 어느 정도 하나 싶었는데 술이 좀 먹은 한쪽 팀에서 이번에는 똘비를 향해서 가게를 향해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더래요. 술 먹으면 좀 술버릇이 안 좋은 분이었나 봐요. 똘비가 진짜로 주먹이 나갈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꾹꾹 참고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상황 정리하고 이제 건물 밖에 나가가지고 한쪽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한 30 중반 정도 보이시는 분이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까 위에 뭐뭐 호프 싸움 말리셨던 분이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얘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보니까는 술 취하신 분들 상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것도 참 잘하시는데 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용돈도 벌 겸 그냥 하고 있다고. 몇 살이냐? 27살이다.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인재 같은데 한번 조금 페이를 훨씬 많이 쳐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 있으면 연락 한번 해보셔라 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더래요. 명함을 보니까 뭐 돌비 유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유통회사인가?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예 하고 그냥 일 보고 명함은 이제 그 자기 지갑 한쪽에다 찔러 넣어놓고 잊어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월급날 월급을 받고 현타가 온 거예요. 요즘 말로.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급이 2,000원이 조금 넘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한대요. 이분이. 진짜로 한 달에 2번 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시잖아요. 옛날에 주유수당 이런 게 어딨어요. 네. 그냥 시급으로 그렇게 해서 줬지. 진짜 개고생했는데 돈이 너무 적더래요. 자기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월급 받고 현타 와가지고 진짜로 아 이거 장난하나 싶다가
우연히 이제 지갑에서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사장님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저 대학로 그 땡땡오프에서 봤던 누구 혹시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억하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저기 저도 이제 졸업반인데요. 4학년인데 혹시 뭐 정식 직장 같으면은 저도 그때 만난 게 인연이니까 한번 말씀이나 여쭙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오후 4시에 어디로 오라고 문자를 하나 찍어주더래요. 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봤더니 유흥가더래요, 거기가. 그래서 유흥가 거기 갔대요. 그랬더니 땡땡 단란주점이더래요. 그 시간이니까 뭐 사람은 없었고 문 열었더니 문 열려 들어갔더니 그분이 이제 나오시더래요. 네. 그래서 여기냐고 그랬더니 여기다고. 웨이터 생활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페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기본급을 150을 맞춰주겠다. 150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네 팁인데 팁이 상당히 많을 거다. 한번 일해봐라. 나는 똘비 씨가 여기서 상당히 돈 잘 벌어갈 거라 생각한다. 그걸로 용돈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을 하기로 했대요. 어차피 학교 생활도 별로 재미없었고 근데 일을 해보니까 나름 적성에 맞더래요. 그게. 또 이제 거기 일하시는 이제 누님들하고 친해지니까 그 누님들이 이렇게 막 입 털어줘가지고 손님들이 팁 챙겨줄 수 있게 의도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기본급에 팁 받고 뭐 손님들이 남긴 뭐 양주 같은 것도 한 잔씩 먹고 뭐 하고 하면서 아무튼 즐겁게 일을 하는데 벌이가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 생활에 점점 본인이 젖어 들어가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그냥 학교를 안 나가버렸대요. 안 나가버리고 아유 졸업장 따서 뭐더냐 돈이나 벌고 이걸로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든가 가게를 하나 차리든가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친구를 만났대요. 대학교 졸업한 몇 명 없는 친구들인데 만났는데 얘네들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친구 하나는 또 장가도 갔고 또 얘네들을 보니까 문득 사람이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또 들더래요. 그때 가서야.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그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는 본인이 자퇴를 하건 뭐라건 다시 가고 싶으면 또 돼요. 그게. 네. 학생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졸업장까지 따고 사람답게 살자.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일단은 이제 그 웨이터 생활을 접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사회 경험 쌓아볼까 하고 일반 회사를 한번 지원을 해가지고 입사를 해봤대요. 그랬는데 웬걸 진짜로 야근에 뭐에 다 하는데 뭐 세금 공제하고 딱 월급 받아보니까 140이 안 되더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미 본인은 한 달에 많이 버는 거에 젖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생활을 좀 해보자고 좀 더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돌아간대요. 다시. 네. 그쪽을 맛을 봤기 때문에 학교 복학한다고 했던 거 그냥 다시 취소하고 다시 그쪽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또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위에 빵꾸가 났대요. 술을 먹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타이로 몸이 안 좋아서 쭉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쉬는데 사람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꽤나 주머니에 많이 놨었는데 일을 안 하고 쉬면서 펑펑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돈이 빡빡빡빡 줄더래요.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찌하게 해야 될까. 근다고 일반 회사는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명함을 주신 분보다 거기 계시던 마담 누님하고 좀 친했대요. 그래갖고 마담 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누님 저 똘비예요. 그랬더니 똘비야 왜? 하고 얘기를 하니까 누님 그 웨이터 자리 혹시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님이 지금 삼촌들 자리 없는데 삼촌들 꽉 차 있는데 아마 다른 가게들도 지금 자리 내가 아는 곳은 없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님 어떻게 자리 하나만 좀 해봐요. 나도 일은 해야겠어 얘기를 하니까 왜? 돈 떨어졌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돈도 떨어져 가고 일도 해야 되고 누님 좀 해줘봐. 그랬더니 야, 너 나이가 이제 너도 좀 있는데 근데 그때 한 1년이 지난 상태니까 내가 직업 하나 소개시켜 줄라니까 거기서 한번 일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님 뭐 좋은 자리 있어? 그랬더니 내가 일단은 너한테 거기 연락처 하나 남겨주고 할 테니까 내일 한번 전화 넣어봐. 내가 오늘 내 미리 얘기는 해놓을게. 그러더래요.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회사야. 전화해봐. 전화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술집 아니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끊고 다음날 아침 10시쯤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는 어떤 남자분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저기 어제 이제 그 마담 누님 뭐 이름이 땡땡이라고 하면 뭐 땡땡 누님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 어저께 연락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일자리를 하나 좀 찾고 있는데 누님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 보고 한 말씀 나누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술집 말고 우리 사무실 번화가 있잖아요. 예. 사무실 번화가 그것도 새로 만들어진 번화가에 꽤나 멋진 건물 몇 층에 한 켠에 딱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더래요. 근데 일단 회사에 뭐 간판은 없었지만서도 말한 호수로 똑똑 눈 두들고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직원분도 꽤나 있었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되게 깔끔하고 직원분들도 세미정장 차림이고 다. 그래서 멋지다. 뭐 하는 데일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대요. 그래서 저기 뭐 땡이사님하고 통화하고 면접 보러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얘기를 하니까 예,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한 3, 4분 앉아 있으니까 어떤 방으로 안내를 해주더래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얼굴 뵙고 인사 꾸벅하고 이제 커피 한 잔 주신 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대부업체였대요.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대부업체인데 여기도 직원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는 이분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체고 뭐 이상한 데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럼 제가 혹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 분들 찾아가서 막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겁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그런 식으로 장사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회사고 마음이 조금 놓이고 근데 이제 다음 문제는 페이였어요. 혹시 급료는 혹시 어떻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돈을 조금 많이 버시려고 일자리를 찾는다고 들었어요. 맞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어요. 사무직은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이고요. 돈을 좀 버시려면 현장직 쪽 일을 하셔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현장직이면 혹시 뭐 무슨 업무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고객분들 재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파악하는 수준이지 생각하시는 거 이상한 거 안 해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급여는 혹시 얼마 정도? 그랬더니 그 당시 기준으로 300만 원 스타트. 그리고 추가 인센이 있대요.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거 괜찮다. 그리고 차량 제공. 와, 파격적인데? 괜찮은데? 주 5일. 우와! 살면서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호사는 없어요. 정말 좋네요. 다만, 4대 보험은 가입 안 하고, 오히려 더 좋았대요. 세금 안 떼니까. 예, 또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수습 기간이고, 그때는 이제 한 300의 절반이 150 정도만 나갈 거고, 2달 이후부터는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상적인 월급 지급될 거라고. 일해보실 거냐고. 예, 시켜만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 2주 동안은 사무실에서 일을 좀 보고 배웠대요. 살짝. 별다를 거 없었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류 정리들 하고 전화 돌리고 있으면 몇 군데 전화 돌리고. 근데 거기서 본 바로는 진짜 다 합법이었대요. 진짜로. 이분이 기억하시기로는 그때 당시가 한 2004년도, 2005년도죠. 시간 열려서 법정 최고이자가 63%인가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일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을 배운 곳은 자금집행부란 곳에서 일을 배웠대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나가는 부서였대요. 그래서 오신 분들 상담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업체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선의자라는 걸 떼는 것도 보게 됐고, 아, 합법적인 탈을 쓰기 위해선 선의자라는 걸 떼는구나. 이런 걸 좀 봤지만 어찌됐건 아무리 봐도 여기가 자기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업체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잘 일하면서 직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현장직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일을 좀 배웠대요. 수습 마지막으로. 근데 일이랄 게 별게 없었대요. 그냥 주소하고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재산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고 수기로 정리해서 사무실에 갖다 주고 이게 다였대요. 일단은 생각보다 뭐 별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궁금하더래요. 아니 이것만 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항상 보고를 하는 그 위에 분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거는 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여건상 상환이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는 선택을 해야 된대요. 법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이분의 재산을 가져와서 처분을 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마른 오징어를 쥐어짤지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정보를 네가 가져오는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래요. 아, 그네 빌린 돈이 있는데 그거보다 집에 있는 물건들이 더 비싼 거면 굳이 힘들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합법적이구나. 근데 마른 오징어는 어떻게 짜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업무를 쭉 봤대요. 근데 현장직으로 가면서는 사무실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허름한 곳에서 일을 보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일이 그렇게 빡세지도 않았고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쭉 보는데 거기서 본인이 이제 처음에 2달간 수습이 끝나고 한 1년이 좀 못 지났을 때 일이 상당히 이제 몸에 익었을 때 추가적인 오더들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했대요. 가가지고 조금 상환에 대해서 푸시를 좀 세게 해라.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상담을 해라. 가가지고 누굴 두드러 패라 이런 게 아니고 상담을 해라. 상환을 당신이 할 수 있냐? 지금 직업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직업이라도 소개해 줄 테니까 일을 해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회사는 너무 천사 같은 회사더래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그러면 제가 어디서 알아봐 줍니까?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에선 맨날 일해봤자 다 먹고 외국 나가가지고 외노자로 한 반년 일하면은 웬만한 돈 다 갚는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연결도 해주고 하니까 뭐 그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잘 해보라고. 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쥐어 짜보고 조금 윽박도 지를 땐 지르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고객들을 받아서 나가는데 그때부터는 고객들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그 전까지는 가면은 어느 정도 조금 고객들이 주눅 들어있고 좀 호의적인 고객들이었는데 그때부터 나가면서 마주치는 고객들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비호의적인 그런 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는 분, 욕을 하시는 분, 막 소리 지르고 때릴 것처럼 신용하시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시는 분, 이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처음엔 주눅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어 있더래요. 본인의 행동과 말투가. 네. 왜냐면 거기 눌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나름 그 안에서 실적을 잘 냈대요. 그 회사에 연계된 여행사에다 오더 해가지고 다 예약 잡아가지고 그쪽 나라 어디서 일할 수 있게까지 다 해줘가지고 보내고 국내 어디 뭐 일할 때 있으면 그쪽도 연결해주고 이래서 갚아라. 관리를 또 본인이 해야 된대요. 월급날 맞춰서. 네. 거기서 인센이 나오는 거였고 해보니까 인센이 생각보다 쏠쏠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제 채권 추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본인이 이제 발군의 실력이 좀 나오고 하니까 회사에서 오더식으로 전체 공지를 하더래요. 탑랭크 3를 얘기를 하더래요. A, B, C. 자, 요 3명 있다.
요 세 명은 참 어렵다, 돈 받기가. 이게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안 나온다, 얘네들은. 외국 나갈 생각도 없다, 얘네들은. 한번 니네가 가서 알아서 받아와라. 원금의 딱 10%만 회사는 먹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10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먹어라. 인센이 엄청 컸대요.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똘비는 그러니까는 뭐 백씨라고 할게요. 백씨 아저씨를 타겟으로 삼았대요. 저 사람은 네.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터치를 해서 한번 내가 받아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본인 다른 업무를 이제 보고 그 백씨 아저씨 주소지를 가지고 이동을 했대요. 가봤더니 완전 달동네. 달동네에서도 완전 저 끝.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싶은 곳에 살더래요. 그 집을 찾아가는데도 반나절이 걸렸대요, 진짜로. 묻고 꼬불꼬불 길을 돌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폐가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냥 대문 네. 열고 들어가가지고 철문이었대요. 통통통통 두들겼대요. 저기 백씨 계세요? 백씨 계세요? 두들기니까 인기척이 없더래요. 자, 백씨 똥똥똥똥똥똥 두들기니까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쭈글 앉아갖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대요.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오겠지. 지금 시간이 오후 한 4시니까 뭐 저녁밥 먹으려고 들어오겠지. 가만히 기다렸대요. 1시간, 1시간 반. 이제 6시가 다 돼가는데도 뭐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소리가 들리더래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그 소리였대요. 재채기가 나오는데 참으면서 하는 소리 안 나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문을 통통통에 주먹으로 팡팡팡팡 치기 시작했대요.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백씨? 나와봐요. 말을 하고 서로 상담을 해야지. 얼굴 보고 말해요. 문 뜯어엎고 들어가기 전에 나와요. 이미 그때 말투가 많이 바뀌어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계속 두들기니까 문을 열더래요. 예. 왜 이렇게 문 열라고 두들기냐고. 그러니까 안 여니까 두들기지, 이 양반아. 저 백씨 아저씨, 우리 고객님 돈 갚으셔야죠. 채권 추심하러 나왔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재산 사학부터 좀 파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봐요? 열어주더래요, 그냥. 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뭐 거의 벽지가 없다시피 한 단칸방이더래요. 뭐야, 이거 진짜 폐가에서 사나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창문은 진짜 작은 쪽창문 하나 있고 이 안에서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들어가자마자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고 옆에 술병 나굴러 다니고 또 꼴에 한쪽은 옷방식으로 한다고 옷 이렇게 놓고 커튼으로 살짝 가려지게 해놨고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재산이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아씨 집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기 사글세 그냥 산대요. 네. 여기 아저씨 지금 빌려가신 돈에 이자에다 이렇게 여차저차 하면은 돈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러면 제가 본사랑 협의를 할게요. 제가 탕감을 좀 해드릴게. 액수가 크진 않았대요, 이분이. 네. 처음에 원금이 80도 안 됐대요. 80인가 70인가로 기억하시는데 이자가 붙고 붙어갖고 1,000만 원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아저씨 내가 500으로 깎아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배째라고 돈 없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신성한 노동을 하셔서 갚으셔라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시다시피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고 하면서 다리 한쪽을 보여주는데 다리 한쪽이 좀 엉망이더래요. 내가 얼마 전에 다쳐갖고 온다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 양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더래, 이 양반 보고 있는데. 사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뭐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일 내가 찾아주려니까 가서 일 한번 해보시자고. 나 사장님 도우러 온 사람이지 겁주고 윽박 주려고 온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동안 찾아왔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똘비요. 똘비 대리요.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똘비 대리는 와가지고 방법론을 제시를 하니까 어떻게 나도 의욕이 좀 생기네 하면서 좋아하시더래요, 되게. 제가 그러면 저도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내가 이자 많은 거 나도 알아요. 우리 백씨 아저씨가 그거 듣고 어이없어 할 것도 나도 공감해. 그러니까 잘 갚으셨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 가운데서 내가 중개 역할 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그랬더니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좀 돌아가 주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예. 다음번에 내가 와서 문 두들기면은 숨어있지 말고요. 나 진짜로 싸우러 온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갔대요.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더라고 전화 한 통 없더래요. 또 찾아갔대요. 문 딱 두들기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저씨 저 왔어요. 일부러 좋게 얘기를 했대요. 한 손에다가는 과자랑 술도 좀 사갖고 소주랑 사갖고 가갖고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래요. 아이고 나가지도 않고 좀 환기 좀 시켜요. 이러다가 폐가 썩겠네. 담배 살 돈 있나 보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은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 조금 부침성 있게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전략으로 소주랑 과자랑 이런 거 쫙 주면서 네, 술량은 조금만 천천히 드시고 어떻게 제가 말한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셨냐고 얘기를 하니까 일한 지도 좀 돼가고 해갖고 내가 용기가 안 나고 또 어무소리 삥삥 해대래요. 그래갖고 뚜껑 열리는 거 간신히 이제 손으로 누르면서 아저씨 와갖고 좋게 얘기하잖아. 아저씨한테 소리 안 지르고 살신 성인의 자세로 내가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니까 아유 우리 똘비 대리가 그래 알아. 본인 희생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며칠 안으로 전화 줄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갔대요. 앞으로 한 번 정도만 더 좋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좀 세게 나가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또 업무 보고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백씨 아저씨더래요. 아저씨 하니까는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꼴씨구나. 나의 전략이 먹혔구나. 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오케이 야 얼마짜리 하면서 쫙 날아갔대요. 집으로. 저 멀리다 차 받치고 한참 걸어서 삥삥삥 돌고 뭐 골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집 도착해서 텅텅텅 기분 좋게 딱 이제 노크하고 아저씨 저 왔어요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가 이제 문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둘이 작은 밥상 하나 두고 앉아가지고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자네 말대로 일을 해서 빨리 갚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거고 자네가 탕감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500 탕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줄여봤자 이제 본인 수당이 주는 거잖아요. 고민하다가 50만 원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더 해보겠다고. 실은 그때 말한 500도 내가 그 얘기했다 사무실 가고 얼마나 혼난 줄 아냐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아저씨가 그래서 그 돈 벌려면 내가 한참 일은 해야 될 거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도 최대한 단가 잘 주는 업체로 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봐 드리고 이거 돈 다 갚아도 계속 일하세요. 이래가지고 아저씨도 사람답게 사셔야지 얘기를 하니까 고마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대접할 건 없고 커피나 한 잔 대접할게 그러면서 주방도 바깥으로 나가 있었대요. 뚜그락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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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한참 나고 한참 있다가 종이컵에다가 맥심 커피를 한 잔 타갖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맥심 커피 앞에 놔주고 항상 이렇게 참 날 챙겨주고 하는데 내가 변변찮네. 뭘 이렇게 대접할 것도 이게 커피 한 잔이 다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아저씨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전 고마워요. 제 마음 알아주시고. 근데 커피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집이 좀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물이 뭔 물일까 좀 찜찜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길어온 물인가 싶고 그래가지고 좀 머뭇머뭇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저씨가 그래도 성의껏 타온 거니까 입은 대자 살짝 입을 댔는데 아이고 커피 맛이 커피 쓴 향이 아니고 조금 막 좀 글더래요 맛이. 아이고 어디서 뭐 꾸정물 떠왔는가 화장실 물을 떠왔는가 커피 이렇게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 또 한참 얘기하고 하는데
아까 아저씨가 커피를 끓이러 나갔을 때도 그랬는데 자꾸 오늘은 이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냥 뭔가 이렇게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희한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하는데 아저씨는 계속 이제 커피 마저 먹으라고 자꾸 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찝찝해서 먹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자꾸 입 대는 신용만 몇 번 더 하고 하는데 아저씨가 계속 말을 질질질 끌더래요. 커피 먹으라고 하면서. 네. 이제 커피도 거의 식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앉아있고 작은 상이 앞에 있고 그 앞에 백씨 아저씨가 앉아있고 백씨 아저씨 뒤로 옷장처럼 꾸미려고 공간을 나누려고 커튼 하나를 쳐놓은 공간이 있는데 우연히 시선이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옆을 봤는데 커튼 아래로 발이 4개가 보이더래요. 발이 4개가 보이더래요. 잠깐 이제 거기서 본인이 좀 얼었대요. 뭐야, 저 커튼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싶더래요. 백씨 아저씨는 웃으면서 자꾸 커피 마시라고 하고 있고 뭔가 느낌이 갑자기 세지더래요 이게. 아저씨 제가 사실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성의만 좀 받을게요. 내가 다음에 내가 좀 다른 거 뭐 마차라든가 녹차라든가 내가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얘기를 하니까 화를 좀 내시더래요. 나 진짜 우리 똘비들이 그렇게 안 봤는데 서운하다고. 내가 없지만 맥심 하나 커피 사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먹으면서 버리는 걸지 몰라도 나는 진짜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해갖고 사는 커피라고 그게. 이거 한 잔 못 먹어 내 마음 하나 못 받아주냐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더래요. 난감하더래요. 나 이런 식으로 돈 안 갚는다고 배째라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려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아저씨가 딱 잡더래요. 똘비대리 진짜 나 섭섭해. 마시고 가. 화장실은 둘째 치고 나 진짜 기분 불쾌하네. 내가 뭐 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내가 여기다가 뭐 침 뱉어서 줬을 것 같아서 그래? 나 진짜 불쾌하네. 이거 마시고 가. 막 그러더래요. 네. 아저씨 그거 아니잖아. 일단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랬더니 아저씨가 끝까지 안 먹는다고. 진짜 끝까지 내가 준 커피 한 잔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나 커피 못 먹어. 나 알레르기 있어. 나 못 먹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야 이 먼발 뭐 소리 지르더래요. 예. 갑자기 커튼이 쫙 거치면서 그 안에서 장정 2명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한 명이 본인을 잡고 한 명은 가서 문을 잠그더래요. 못 나가게. 그때서야 보이더래요. 잠금 장치가 여러 개고 따는데 시간 좀 걸리겠구나 이게 보이더래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이게 상황이. 그러면서 아저씨가 막 욕을 하더래요. 먼발 먹으랄 때 좀 먹지 왜 안 먹어? 왜 힘들게 만들어? 왜? 하면서 아저씨가 본인 뺨을 찰싹 때리더래요. 찰싹 한 대 맞으니까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뭔 상황인가. 그리고 그 뒤에 있던 2명이 튀어나와서 본인을 이제 양쪽에서 딱 부여잡더니 한 명은 머리카락채 잡아서 머리를 뒤로 제끼고 코를 막더래요. 한 명이. 예. 그리고 한 명은 입에다 커피를 막 붓더래요. 입 벌리게 해가지고. 우리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극 보면 사약 먹일 때 하는 거 있죠? 알죠. 그것처럼 커피를 막 먹이더래요. 입에다 커피를 붓고 못 뱉어내게 손으로 꽉 막고 코를 막고 있으니까 삼킬 수밖에 없더래요. 진짜. 커피를 꿀떡꿀떡 삼켰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구역질이 막 치밀어 오르더래요. 갑자기. 우욱 하니까는 한 명이 또 입을 막 틀어 막더래요. 토해도 다시 삼키라고. 와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미치겠으니까 본인도 막 옷 입을 때 주변 치고 난리를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장정 한 명이 옆에 있는 그 나무 같은 거 하나를 들고 본인을 팍 때리더래요. 세게. 딱 맞았는데 갑자기 백씨 아저씨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야 이씨 스크래치 난다고. 야 인마 까죽에 스크래치 나잖아. 하고 소리 지르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뭔 상황이지라는 생각에서 나는 잘못된 상황으로 들어왔구나 확신이 들더래요. 맞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면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게 생겼구나.
거기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때리지도 않고 막 힘으로 막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본인을 잡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드려요. 시간이 얼마 안 흘렀는데 몽롱해지면서 어질어질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눈은 뜨고 있는데 점점 뭐가 안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되더래요, 본인이. 소리랑은 들리더래요, 근데. 정신이 아직 다 안 떨어져갖고 소리랑은 들리는데, 야, 됐다. 갖고 와라.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도 좀 어지럽긴 한데 보이더래요. 근데 몸은 그렇게 안 움직여지고. 빨간색 고무다라이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네. 그러더니 본인을 고무다라이에다가 쏙 집어넣더래요. 우리 김장할 때 업체에서 쓰는 고무다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쏙 본인을 넣고 뚜껑을 탁 덮더래요. 그러더니 흔들흔들 하는 느낌이 살짝 나더래요. 그러면서 꿀꺽 하더니 탁! 이 느낌은 아무리 봐도 어디 차에다 실은 느낌이 나더래요. 아, 이거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쫑나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A, B, C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래요. 내가 섣불렀다.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갖고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여전히 있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열고 번호를 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손은 손대로 안 움직이고 막 진짜로 온 힘을 쥐어짜가지고 번호를 눌렀대요. 누구한테 눌렀냐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설명할 시간도 없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자기 사수 한 명뿐이에요. 전화까지 했대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전화기가 울리고 여보세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나온대요. 너 살려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술 먹었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 백씨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백씨 살려주세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딱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버텨. 그러더니 끊더래요. 그리고 나서 차가 슬슬 출발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정확하게 안 나더래요. 본인이 어떠한 뭐 수면제가 됐건 뭐가 됐건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차가 덜컹거리고 있는 건지 긴가 민가 좀 싶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거의 정신이 이제 떨어져 나갔대요. 소리도 안 들리고 확 떨어져 나가갖고 나는 이렇게 이번 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엄마 아빠 미안해요. 확 떨어져 나가고 눈을 딱 떴는데 사무실 소파였대요. 예. 눈을 떠보니까 자기 사무실 소파인 거예요. 아무도 없더래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앞에 탁자에 자기 핸드폰 있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진짜로. 그래갖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갖고 물 한 잔 먹고 핸드폰 들고 사수한테 전화를 했대요. 과장님, 저 똘비인데요. 얘기를 했더니 야, 괜찮냐? 그러더래요. 나 앞에 잠깐 뭐 좀 사러 나와서 좀만 기다려. 그러더니 진짜 1분도 안 돼갖고 들어오더래요, 사무실로. 야, 너 괜찮아? 일단은 사무실로 옮겼어. 수면제 썼다고 그러더라. 너 잠드는 거라고 그러던데 별 다른 건 아니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뭔 수면제가 먹으면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머리야. 막 얘기를 하니까. 야, 그래도 그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전화한 거는 진짜 굿초이스였다. 너 거기서 어설프게 다른 데다 전화했으면 너 지금 여기 안 있을 것 같아. 얘기를 하더래요. 걔네들 뭐하는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너 가가지고 해체될 뻔했다고 얘기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너 450만 원 쇼 붙여주기로 했냐고. 예. 그러면 얼추 냉겨 먹고 저 한 350 챙기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너 갖다 팔면은 돈 훨씬 많이 받는다고. 너 갖다 팔고 450만 원 주고 끝낼까 이런 생각하고 걔네 움직인 거라고. 와. 걔네가 보통 애들 아니라고. 우리가 왜 A, B, C에 나눴는지 최소한 생각은 하고 얘기는 하고 움직였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리 돈에 네가 욕심이 눈이 멀었어도 일단은 죄송하다고 그래서 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상황을 겪으니까 일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몸 추스리고 한 이틀 정도 쉬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생각 정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과장님 그만두려고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야, 왜? 그래도 이 일하면 괜찮잖아. 벌이도 괜찮고 일 빡세지도 않고 왜 그래? 너 일해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제 무서워서 일을 더 못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알았어. 이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1시간도 안 지나고 이사님 호출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삐까뻔쩍한 건물로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사님하고 면담하는데 이사님이, 야, 똘비야, 내가 너 뽑은 지 한 1년 됐지? 얘기를 하더래요. 1년 좀 넘었습니다. 꼭 내 얼굴에 똥칠을 해야겠냐? 그러더래요. 이사님 아시잖아요. 무슨 일 겪었는지. 제가 간이 좀 작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어차피 네 앞으로 업무 스케줄이 있었거든? 해외 출장 하나만 갔다 와서 그러면 그만둬라. 얘기하더래요. 해외 출장이요? 그랬더니 이제 해외로 이렇게 일하라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지금 가서 네가 관리 좀 하고 얼굴 한번 비추고 와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짬이 차면 움직이는 것들인데, 가면 뭐 관광도 하고 노니까 짬 찬 애들을 보내는 건데, 그래도 관리 한번 하고 와라. 그래도 네가 해외 회사 돈으로 해외도 나가고 그러면은 좀 생각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그만둬라. 얘기를 하더래요. 이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업무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게 없었대요. 안 봤대요, 본인이. 그냥 출국 날짜 잡고 스케줄만 잡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테레비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대요. 그냥 멍하니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내가 그래도 일을 하면서 해외로 보낸 사람이 2명이 있었대요. 2명. 이 양반들은 어떻게 일 잘하고 있나? 넌 잘 갚았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한 명은 액수들이 크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본인이 쇼부 쳐주고 뭐 한 거 금액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한 명은 귀국하고도 남았거든요. 이 사람은 어차피 거기서 눌러 살 사람은 아니었고, 그럼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시동 걸고 간 거예요. 그 사람 살고 있는 집을 가봤는데 없더래요, 사람이. 우체통을 봐서 확인을 했대요. 코스가 있대요, 확인을 하는 코스가. 우체통을 확인을 해봤는데 우편들이 가득 꽂혀 있더래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꽂혀진 우편물을 봤는데 불과 일주일이 안 된 우편물이더래요. 귀국을 안 했네. 근데 주소 지전도 안 한 거네, 이거는. 왜냐면은 주소 지전을 했으면 우편이 일로 안 오니까. 관공서에서 날라온 우편이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하더래요. 진짜 쎄하더래요, 느낌이. 해외 출장? 가기 싫은데, 갑자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단통속 같은데. 그냥 잠수 탈까? 하는데, 잠수를 못 하겠더래요. 왜 못 하냐? 여기에서 업무를 시작을 할 때 여기가 대부업체였잖아요. 현금을 고객이 줄 수도 있고 상환한다고 돈을 갖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입사를 할 때 서류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차용증, 현금 수령증 2개를 쓴 게 있어요, 본인이. 금액과 날짜를 쓰지 않은 곳에 서명을 한 게 있어요. 지장까지 찍고. 이 말인즉슨 얘네들이 빡이 돌면은 위에다가 1억 원정이라고 쓰면은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은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와, 미쳤다. 그게 족쇄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냥 얘네들이 보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복잡하게 막 오더래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다가 마담 누님이 떠오르더래요. 근데 마담 누님, 이 누님도 한패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 마담 누님 밑에 있는 다른 누님 중에 친한 누님이 몇 명 있었대요. 거기로 전화를 한번 돌려봤대요. 진짜 오랜만에. 그랬더니 딱 2명 전화를 받는데 2명 중에 1명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거길 예를 들어 돌비 대부라고 해볼게요. 야, 너 돌비 대부에 갔었어? 얘기를 하더래요. 네. 누나 알아? 너 돈 빌리러 갔냐?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야. 나 거기서 직원으로 일했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야, 네가 거기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누가 소개시켜줘서? 마담 누님이. 미쳤다 그러더래요. 언니가 너를 거기에 소개시켜줬다고? 와, 진짜 미쳤다. 이건 아니지 그러더래요.
누나 말 좀 해줘봐.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이 누님이 이제 얘기한 거를 대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에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돈을 가져온 사람. 동남아 돈이래요, 이게. 저도 이건 처음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동남아 돈이 들어와서 대부를 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근데 동남아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최고 악랄하대요, 걔네가. 얘네는 최소한의 인간애라는 게 없대요. 진짜 무서운 애들인데, 그 해외 출장까지 얘기를 다 들어보니, 너 출국하면 못 돌아온다고. 처음부터 네가 거기서 일을 했던 것도 너 순번 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너 일을 좀 잘했나 보다고. 순번이 좀 뒤로 밀렸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은 퍼즐들이 맞춰지더래요, 본인이. 와, 진짜로 그럼 나는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내 발로 죽으러 가는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누나, 나 누나한테 들었단 말은 안 할게.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누나. 하고 전화를 끊고 단순히 잠수를 타서 해결될 것 같진 않더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사람 찾아내는 게 기가 막힌 걸 알거든요. 이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사님, 제가 일신상의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해외 출장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얼굴에 똥칠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사가,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사님,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사정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도 1년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실적 내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나간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이거 하나 우리 명확하게 하자. 너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총 얼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뭐 그래도 한 5천 돈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2,500원 뱉어내라. 그러더래요. 예? 제 월급을 왜 뱉어내야 됩니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너 이 바닥 룰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네 맘대로 들어오고 네 맘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정확하게 반절은 뱉어내. 그리고 쥐두근 듯이 살아. 너 여기서 많은 거 봤을 거 아니야. 나가서 혹시라도 신고하고 이럴 거면은 너는 그땐 쥐도새도 모르게 파 묻히는 거고. 그리고 네가 썼던 그 얘기 딱 하더래요. 차용증하고 현금수령증 기억나지? 너 하나 그냥 채무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어떻게 할래?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진짜.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돈을 송금을 했대요. 진짜 살고 싶어서 송금했대요. 송금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 인연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걸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더래요. 뭔가로 네가 신고를 하고 이러면은 요 차용증이랑 여기에 바로 글자 써여가지고 시작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건 하지 말으라고. 이게 진짜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구나 싶더래요. 근데 이제 신고할 생각이 없었대요, 본인은. 어찌됐건 무서웠고, 죽기 싫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님하고 또 한 번씩 더 통화를 했대요. 그냥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더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 누님하고 몇 번 더 통화를 하면서 제일 소름이 돋았던 거는 본인은 직접 봤어요. 이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법 딱 다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된 이자 받으면서 회수하는 걸 봤거든요. 네. 똘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상적인 대부업이라고 한편에서는 그 80만 원, 50만 원 빌려주는 거는 도박을 하신다든가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을 상대로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누님이 해주는 말이 합법적인 곳에서 시작을 한대요.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수령증을 받고 돈을 주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륜이라든가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은 돈을 써야 될 때는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여기에 사람이 익숙해져가지고 병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정상적인 곳은 미끼예요. 미끼를 물고 여기서 잘못되면 물고 돌고 돌아서 해외로 나가는 코스였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자놀이하고 사람 장사하는
거기서 어떻게 그래도 눈치껏 살아나온 제 지인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제 지인분이 이 얘기를 처음에 스타트를 던졌던 게 그거예요. 형님, 요즘 할 만한 일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원한답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길 원한대요. 아, 예. 쉽게 돈을 빌리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시작을 딱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한번 맛보고 제때 잘 갚았어 이자를 좀 주더라도, 와 이거 이상 없네?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사고 터지면 거기서부터 얘 인생은 해외까지 가는 거예요. 예.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가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예. 무서운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만 예. 가득하시고 안 좋은 일들은 싹 다 그냥 네, 다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100만을 향해 달리시죠.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뭐 동네꼬마님 이야기야 뭐 들으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죠. 네, 항상 레전드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사채 쓰거나 그러신 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는 건 아는데, 그게 방법이 없대요. 돈을 갚을 수가 없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그럴 이야기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